먼저 제가 최근 상담했던 한 분의 안타까운 사례부터 시작해볼게요. 노후를 꿈꾸다 완전히 무너진 외곽 부동산 투자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박영호 씨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공무원이셨어요. 은퇴 후를 위해 안정적인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기도 외곽에 눈길이 갔죠. GTX와 7호선 호재가 있는 곳에 6억짜리 84타입 아파트를 대출 4억을 끼고 매입했어요. 박영호 씨는 계약서에 사인하며 부인과 함께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은퇴 후 삶은 문제 없어. 공기 맑고 근처 공원도 있어서 힐링 제대로 되겠네. 부동산 중개인이 이 지역은 개발 호재가 많아요. 8억은 기본 10억까지 갈 거예요. 라며 열심히 부추겼고 홍보 자료에 나온 개발 호재들에 넘어갔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집값이 오르는 생각을 하며 설렜다고 해요. 아내와 저녁 식사 중에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라며 잔을 부딪히던 순간이 생생하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냉정했어요. 입주한 지 2년 만에 동네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한산해졌고 젊은 사람들도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근 초등학교가 학생 부족으로 문을 닫았고 그 소식이 퍼지자 신규 주민 유입이 뚝 끊겼어요. 상권은 순식간에 무너졌죠. 동네 카페들은 문을 걸어 잠갔고 작은 슈퍼마켓은 반값 세일로 버티다 결국 접었어요. 큰 병원이나 약국은 차로 40분 이상 떨어져 있어서 조금만 아파도 밤새 걱정했대요. 단지 앞 상업시설에 공실이 늘어나면서 동네가 텅텅 비었고 밤이면 가로등도 꺼져 보안 문제까지 생겼어요. 집값은 30%나 폭락해 4억대까지 떨어졌고 월세와 전세 시세도 급락했어요. 게다가 임차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대출 이자가 매달 150만 원씩 빠져나갔죠. 박영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출근길 창밖을 보며 이게 뭐야? 내 노후 꿈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스트레스로 위궤양까지 생겨 병원 신세를 졌고 매도하려 해도 손실이 너무 커서 발을 빼지 못했어요. 제가 상담할 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 지역 수요가 감소하는 걸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중개인 말만 믿은 내가 바보였어요. 가족한테 미안해서 가슴이 찢어져요. 여러분, 이게 외곽 부동산의 현실이에요. 고령화로 젊은 세대가 떠나면 모든 게 무너져요. 박영호 씨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를 넘어섰어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훌쩍 넘었고 10년 안에 50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거예요. 세계 역사상 처음 보는 인구 소멸의 시대죠. 지금 60년대생들이 대거 은퇴하고 있어요.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이미 현역을 떠났고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중반생은 은퇴 불안을 안고 있죠.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인구 1위, 40대가 2위, 60대가 3위예요. 특히 1972년부터 1975년생, 즉 50세부터 53세까지가 나이당 90만 명을 넘는 거대한 세대인데 이들이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중심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죠. 반대로 젊은 층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신생아는 23만 명 수준으로 50년 전 90만 명대의 3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내 집 마련의 주축인 40세 인구는 84만 명 정도인데 20년 후 주택 수요를 이끌 20세 인구는 53만 명에 불과해요. 30만 명이 넘는 차이죠. 이렇게 급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일자리와 먼 외곽 지역에 누가 집을 사겠어요? 수요가 사라지면 가격은 필연적으로 떨어져요. 이 숫자만 봐도 외곽 투자의 위험이 피부로 와닿죠. 인구 감소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지역 전체가 쇠퇴하는 재앙으로 이어져요. 학령 인구, 즉 6세부터 21세까지 초중고와 대학생 나이의 아이들이 급격히 줄고 있어요. 서울만 해도 2023년 113만 명이었던 이 숫자가 2027년에는 99만 명, 2040년에는 66만 명으로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되면 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심지어 인구 과밀이라는 서울도 문을 닫는 사례가 있을 정도인데 지방은 말할 것도 없죠. 도로를 달리다 보면 폐교된 건물들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들어오지 않으니 상권이 죽고 편의시설이 사라지면서 집값 하락은 피할 수 없어요. 버스 노선이 줄고 택시조차 잡기 어려운 동네가 돼버리죠. 빈집이 늘면서 인프라가 무너지고 주변 집값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이어져요. 이런 곳에 누가 정착하겠어요? 이혜진 씨는 40대 후반의 회사원이셨어요. 조용한 노후를 꿈꾸며 강원도 홍천 외곽에 타운하우스를 샀어요. 4억짜리 100제곱미터 집,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둘러싼 환경이 매력적이었죠. 이혜진 씨는 계약 후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은퇴 전까지는 새놓아서 월세 받으며 자금 모으고 나중엔 여기서 책 읽고 힐링할 거야. 도시 소음은 이제 지쳤어. 중개인이
은퇴자들 사이에서 이런 전원주택은 대박이에요. 값이 쑥쑥 오를 거예요. 라고 설득하니 확신이 생겼대요. 주말마다 집을 방문하며 정원에 꽃을 심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여기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새소리 듣는 거야 라며 미소를 지었다고요. 하지만 계약 1년 만에 상황이 뒤집혔어요. 고령화로 젊은 층이 빠져나가면서 지역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처 마트와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으로 늘면서 이동이 고역이 됐어요. 병원이나 약국은 차로 30분 이상 떨어져 있어 응급 상황이 걱정이었죠. 빈집 증가로 동네가 황폐해졌고 도로 정비 부족으로 비가 오면 침수 피해까지 생겼어요. 임차인 구하는 건 꿈도 못 꿨어요. 목표로 했던 월세 150만 원을 120만 원으로 낮춰도 찾는 사람이 없었고 유지비가 매달 수십만 원씩 들었어요. 대출 이자까지 더해지니 월 150만 원 가까운 손실이 쌓였죠. 결국 2년 반 만에 집값이 30% 떨어져 1억 이상 손실을 보고 팔았어요. 이혜진 씨는 상담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젊은이들이 안 오는 동네인 줄 알았으면 안 샀을 텐데. 너무 섣불리 결정했어요. 노후 계획이 물거품 됐네요. 이 사례는 외곽 지역의 전원주택을 과대평가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실패의 시작이었죠. 이혜진 씨의 그 허탈한 표정이 제 가슴을 아리게 해요. 고령화는 부동산 시장의 뼈대를 뒤흔들어요. 고령층이 주택을 많이 쥐고 있지만 은퇴할 때쯤이면 집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면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죠. 상속으로 주택이 자녀들에게 넘어가면서 시장의 매물이 더 풀릴 가능성도 높아요. 일본을 보세요. 도쿄 외곽에는 집값이 30% 이상 폭락한 지역이 부지기수예요. 빈집이 늘면서 마을 전체가 유령 도시로 변했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커요. 2040년쯤 주택 가격이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 거예요. 최민수 씨는 40대 후반 자영업자였어요. 장사로 모은 3억을 강원도 평창 외곽 펜션형 주택에 투자했어요. 올림픽 특수로 유명한 지역이라 여름 피서객과 겨울 스키족을 기대했죠.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내고 은퇴 후엔 여유롭게 쉬자 이런 꿈이었어요. 광고에 관광 특화 지역이라 수익 보장 이렇게 적혀 있어서 끌렸대요. 완공날 가족과 함께 펜션을 방문해 호수뷰를 보며 와인을 마셨어요.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다며 웃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고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았고 고령화로 지역 인프라가 약해지면서 접근성이 떨어졌어요. 도로 포장이 허술해 비 오는 날마다 차가 미끄러질 뻔했고 빈집 증가로 동네가 황폐해지면서 손님들이 너무 외져요 라고 불평했어요. 펜션 유지비는 매달 120만 원 넘게 들었는데 수익은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세금과 대출 이자까지 더해지니 적자가 쌓였죠. 결국 매도를 결심했지만 싸게 내놔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최민수 씨는 상담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고령화로 관광마저 쇠퇴할 줄 몰랐어요. 인구 데이터를 봤어야 했는데 가족여행도 못 가게 됐어요. 외곽 관광 부동산도 고령화 때문에 타격이 매우 큽니다. 특히 2021년 같은 상승장에서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은 사례도 많아요. 이지훈 씨는 30대 후반의 IT 회사원이었어요.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충청남도 천안에 4억짜리 신축 빌라를 갭투자로 샀어요. 전세 2억 5천만 원을 끼고 1억 5천만 원 투자했죠. 이지훈 씨는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3년 안에 2배로 불려서 은퇴 준비할 거야 라며 자랑했어요. 당시 유튜브에서는 상승장은 끝나지 않아요. 더 오를 거예요. 라고 하니 확신이 생겼고 주변 성공 사례의 불안이 사라졌어요. 매일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오늘도 올랐어 라며 환호했대요.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으로 상황이 급변했어요. 집값이 20% 넘게 떨어지면서 전세 수요가 증발했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연락이 왔어요. 급히 매도를 시도했지만 매물이 넘쳐 팔리지 않았죠. 이자 부담이 매달 100만 원씩 쌓이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더 끼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주변 문제도 심각했어요. 전세 사기로 빌라 시장이 얼어붙었고 미분양 아파트까지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커졌어요. 역전세 현상으로 임차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거나 떠났고 공실률이 치솟았어요. 게다가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고 건설사들의 PF 위기가 터지면서 시장이 흔들렸어요. 이지훈 씨는 상담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승장 분위기에 휩쓸려 리스크를 안 봤어요. 가족한테 미안해서 잠을 못 자요. 이 빚을 어떻게 갚나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영끌 투자자가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금리 인상과 전세시장 붕괴만으로도 모든 게 끝나죠. 갭투자 관련 파산 신청이 작년보다 30% 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몰리는 이유는 안정성을 찾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울 외곽도 수도권 중심지만큼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서울이라도 학군이 약하거나 개발이 더딘 곳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본처럼 빈집이 폭증하고 지역이 쇠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곽 소도시는 특히 위험하죠. 학군과 일자리가 없는 곳은 하락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 수요가 몰리는 경기도 신도시나 서울의 유명 학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부동산 투자 전에 인구 데이터를 꼭 확인하세요. 고령화와 저출산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단기 시세 차익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세요. 노동력 감소로 경제가 계속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처럼 부동산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어요. 외곽 지역은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악순환이 반복되죠. 양주나 의정부, 광주처럼 서울 통근권이라도 교통이 불편한 곳은 젊은 층 유입이 적고 학군과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령화와 부동산의 어두운 면을 함께 짚어봤어요. 50대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넘는 시대에 외곽 투자는 위험천만해요. 앞서 들은 사례들처럼 인구 감소를 무시하면 패가망신으로 끝날 수 있어요. 집값이 오를 곳도 있지만 외곽 소도시나 거품이 심한 지역은 하락 위험이 큽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려면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하고 학군과 일자리 중심으로 접근하세요. 오늘은 인구와 외곽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외곽 지역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